예, 안녕하십니까. 임종욱 부동산 TV의 임종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모아타운 후보지 중에서 영등포구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에 여러 개의 동이 있겠지만 오늘은 도림동과 대림동에 위치한 모아타운 후보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지역은 바로 영등포구 되겠습니다. 자,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3도심 중에 하나죠. 우리가 서울 한양도성이라는 곳과 그리고 또 강남, 그리고 영등포구에 위치한 여의도, 이렇게 우리가 3도심이나 해서 모든 업무 지역이 이 지역을 위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요. 자, 영등포구를 서울 25개구 중에 살펴본다면 한강 바로 이남에 붙어 있겠죠. 그래서 한강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에 대한 수혜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면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여의도가 같이 위치되어 있죠. 그래서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영등포구지만 과거에 이 중공업 지역이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낙후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을 행정동을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요, 영등포구 여의도동 바로 옆에 2호선과 9호선이 맞물리는 바로 당산동이 위치되어 있고요. 바로 좀 더 내려오시면 양평동, 물레동, 그리고 영등포동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영등포역과 그리고 2호선, 그리고 1호선의 환승역인 도림동이 위치되어 있고, 또 밑으로 신길동, 대림동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신길동 같은 경우에도요, 신길 뉴타운이 들어서면서 천지개벽하는 그런 동네로 거듭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지하철 노선들을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여의도를 지나치는 이 5호선과 9호선, 그리고 또 순환선인 2호선, 그리고 영등포역이 위치되어 있는 1호선, 그리고 또 7호선까지 서울 업무 지역을 가로지르는 이 지하철 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3도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영등포는 굉장히 또 지하철도 잘 되어 있는 도시고요. 또 우리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본다면 3도심과 7광역 그리고 12지역에 대한 지도가 나옵니다. 자, 이 지역만 보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부동산이 굉장히 활황할 때는 이 지도를 통해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향후에도 지금은 굉장히 부동산의 불경기가 되겠지만 앞으로 부동산이 다시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이 지역을 위주로 부동산이 다시 거래가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발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입지 여건을 보고 앞으로의 이 개발 호재에 따라서 지금의 입지 여건보다 더 좋아지는 지역, 이게 바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량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더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요, 이 개발 호재에 따라서 우리가 그 지역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자, 영등포구를 가로질러 가는 개발 호재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안산선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안산에서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여의도, 영등포를 지나서 바로 또 서울역까지 가는 열차로서 광역 열차의 어떤 남과 북을 통하는 그런 열차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따라서 여의도를 출퇴근하는 수요들이 상당히 더 많이 남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열차망 계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이 모아타운 후보지 같은 경우에도요, 신안산선이 바로 개통될 만한 이 도림 사거리역이 있습니다. 이 도림 사거리역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역세권으로 이제 바뀐다라는 것이 되겠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지하철역을 신도림역을 이용해서 도보로 약 10분 이상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신안산선이 개통됨과 함께 진정한 역세권으로 거듭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서부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서부선은요, 은평구 세전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대까지, 여의도를 지나서 서울대까지 가는 경전철인데요. 자, 이 경전철은 서부선만 보시지 마시고요, 서부선에서 연결되는 신림선과 남곡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남부 지역에서 열차가 촘촘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북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강북 횡단선도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영등포구에는 지하철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지만 앞으로 신안산선 그리고 또 서부선까지 연결됨으로써 굉장히 서울 지역에서도 교통이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는 지역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GTX가 되겠죠. GTX는 이미 A, B, C
그리고 D 노선까지 노선이 확정됨으로써 이 노선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 약간 주춤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이 GTX가 완성됐을 때는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드린 영등포,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요. 자, 송도, 인천 송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석까지 연결되는 이 GTX B 노선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신안산선, 그리고 서부 경전철, 그리고 GTX B 노선까지 해서 영등포구의 가장 큰 개발 호재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모아타운 후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영등포구의 모아타운 후보지는 두 군데입니다. 바로 대림동과 도림동이 되겠는데요. 자,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구역 면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4,064제곱미터고요. 2022년 10월 27일에 10월 달에 이제 후보지로 발표가 났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가로주택 전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발표됨으로써 가로주택 전비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지역. 하지만 가로주택 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기 때문에 가로주택 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도 크고요. 아파트도 더 잘 지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로주택 전비 사업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도림동입니다. 자, 대림동보다는 이 도림동이 좀 더 눈여겨봐지는 지역이긴 한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2022년 10월 27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하지만 면적을 본다라고 하면 거의 92,000제곱미터로서 거의 10만 제곱미터 가까운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단독과 그리고 다세대를 합친다라면 약 1000세대 이상의 조합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데, 여기가 아파트로 거듭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대단지의 아파트로서 어떤 브랜드의 시공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하철 이제 신안산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명실공히 역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도 좋을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신길 센트럴 자이라든가 신길 센트럴 파크, 지금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인데 뭐 부동산 가격이 요즘 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들도 과거에 거래됐던 하루보다는 조금 더 내려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4억, 12억, 그리고 약 13억 정도의 10억 중반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오늘 모아타운 주변에 이제 어떤 매물 현황을 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자, 도림동 같은 경우에 원룸입니다. 2020년도에 준공이 나서 전용 면적 20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면적 13제곱미터인데 매매가 2억 원에 나와 있고요. 지금 전세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전세는 1억 6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략 실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 관련돼서는요, 원룸이나 또는 방 3개짜리 큰 거나 입주권을 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상품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방 3개짜리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준공이 됐고요. 전용 44제곱미터에 대지는 2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매매가는 5억으로서 임대 전세가 3억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억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3년도에 지어진 3룸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전용이 56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48, 그리고 매매 금액 5억, 그리고 전세가 2억 6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억 4천. 좀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약 4천만 원 비싼 매물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방 3개짜리인데 이건 전용이 굉장히 넓습니다. 108제곱미터입니다. 108제곱미터면 상당히 좀 넓은 건데요. 자, 매매가 6억 원, 그리고 또 임대는 3억. 왜 넓은데 임대가 작냐? 면도수가 1999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좀 노후된 주택이겠죠.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전세 활용했을 때 3억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대림동인데요. 대림동 같은 경우에 87년도 아주 오래된 매물이죠. 그래서 4억 5천의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고, 역시나 임대가는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좀 낮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걸로 본다라고 하면 입주권을 겨냥해서 투자했을 때는 매매가 2억 원에 전세 1억 6천 돼 있는 원룸, 이런 것들이 재개발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절한 매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등포구 대림동과 도림동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입지가 더 좋아질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매물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서두르는 어떤 투자보다는요, 잘 보시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지역과 상품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을 보시다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콘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